서울에서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 우리 가족들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오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일단 내려가서 어떻게 삐대보자. 가서 차근히 준비하면 뭐 굶어 죽기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지방에 내려왔을 때 야, 서울보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돈 벌 거리가 이렇게 많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고 계시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생활 전원주택 유튜버 하고 있는 가온파입니다. 맨날 이렇게 싸놔갖고 이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어디 갔는지 이 정도가. 지금 여기 경기도 여주에 살고 계신데 귀촌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차로는 7, 8년 차?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고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그 당시에 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장가 가고 애 낳고, 애를 낳고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그런 추억들을 지금 빨리 결정하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추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강박이 어느 순간 딱 생겨서 야, 우리 빨리 집을 알아보자. 와이프를 엄청 꼬셨죠. 그럼 서울 사실 때는 아파트 생활 하신 거예요? 서울 처음 올라가서는 목동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어우, 진짜 그 닭장에 왜 사나. 중학생 때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월세 전세를 옮겨 다녔던 기억들이 있고요. 결혼해서는 빌라에 살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있는 집에서 살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쵸.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지 내려가고 싶은 로망들이 있었고요. 동창들 만나봐도 저처럼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보다 지방에서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이 훨씬 더 지금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꼭 서울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어서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시골의 향수가 없으면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로 갈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계속 강의랑 컨설팅 쪽 일을 해왔고요. 대학 출강도 하고 소상공인분들 컨설팅도 해드리고 프랜차이즈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머리 쓰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 덜 쓰고서 살아볼까? 라는 꼼수를 부리고 내려왔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좀 농사 짓고 이러기에는 체력이 없어 보이죠? 시골에 어렸을 때부터 농업을 접하고 농사를 지어온 그분들과 경쟁해서 농업으로 제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주에 내려와서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유튜브 활동하면서 영상 쪽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귀촌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결심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뭐 가족이나 남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살짝 일중독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밤중까지 일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쟤 진짜 워커홀릭이야 할 정도로 좀 몰입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이 딱 넘어가는 그 즈음 돼서는 이렇게 계속 10년을 더 살면 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집 가서 아이 낳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손주를 케어해주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일단 내가 건강해지고 보자 라는 욕심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약간 건강이 안 좋으셨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살짝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 몸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겠다.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오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을 시켰죠. 처음부터 설득이 잘 되던가요? 아예 안 되죠. 저희 와이프는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도 시골 출신이니까 내려왔겠네 싶은데 3살 때 올라왔어요, 서울. 그러니까 도시처녀죠. 저처럼 시골에 대한 향수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처녀가 갑자기 산골소년을 만나서 서울 생활만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얘가 다시 시골로 가재.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말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되면은 야외 나가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같이 야외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런 거를 그 당시에 많이 했는데, 나갈 때마다 전원주택 단지를 여기는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꼬셨어요. 몇 차례 구경하다가 와이프 눈에 꽂히는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었어요. 정원도 너무 이쁘고 안에 인테리어가 본인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서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갚았던, 여기는 조금 열심히 하면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가시권 안에 드는 금액인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 그런 집 분위기로 꾸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와이프한테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을 했죠. 눈높이는 이미 좋은 집들을 많이 봐놨고 네. 경기도는 벗어나지 말자라고 네. 범위는 정해놨으니, 다니면서 요거 정말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은 요건 조금 너무 비싸, 조금 더 싼데 이러다 보니 용인에 있다가 이천을 보게 되고, 이천에서 여주까지 보면 조금씩 그래도 점점 멀어진 거네요, 조금씩. 집은 멀어져 가는데 비용은 조금씩 내려가고, 그 비용 내에서 인테리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눈에 차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오셨네요. 이제 더 멀리 가는 거는 힘들어. 그 정도면 우리가 계획된 거에 범주 안에 드니까 이만 결정합시다. 많이 돌아다니셨나 보네요. 100개가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럼 아내분은 그 당시에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와이프는 플로리스트고요. 서울에서 계속 플라워 스튜디오 하면서 꽃 관련된 일들을 10여 년 이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도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전략적이긴 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와이프가 어떻게 하면 서울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로 샵을 먼저 이동을 해놓고 계속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끊기지는 않은 거죠. 근데 결국은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조물주님들을 모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샵을 접고 여주에 좀 저렴한 샵을 얻어서 꽃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의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예 일을 끊으면서 몇 년 동안 그냥 전원생활 힐링만 하면서 살자 이러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래되면 3개월 정도는 버틴다고 치지만 3개월 지나는 순간부터는 그 무료함과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불이 안 붙었네요? 대화하다 보니까 또 갔네. 근데 처음에 기촌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준비를 하고 내려오세요. 뭐 전원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전원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를 계산하고 내려오시고,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다 따신 다음에 내려오시는 경우까지도 있으신데, 사실 17년도만 해도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집이 해결되면 일단 내려가서 어떻게 삐대보자. 사실 제가 창업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다 분석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오던 사람이 막상 제가 귀농하면서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가서 차근히 준비하면 뭐 굶어 죽기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일이 좀 지치기도 하셨었나 봐요. 맞아요. 일단 내려가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강했죠. 그럼 여기 내려오실 때 하던 일은 다 접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쵸. 서울 경기권에서 강의하고 컨설팅 하던 거는 싹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쪽에서 선배들이 불러주지도 않고요. 다 연이 끊겼습니다. 근데 귀촌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시골 내려가서 도대체 어떤 걸 해서 먹고 살지 고민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채널 영상에서도 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에 내려왔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쓸 때, 야, 서울보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돈 벌 거리가 이렇게 많고 생각보다 지원 사업이나 지원금들도 의외로 꽤 많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서울에서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젊은 친구들이 일단 내려와 보자. 미래의 평생 먹거리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다 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대표님은 유튜브 하시는 거랑 강의 나가시는 거, 또 그 이외에 또 수익이 있으신가요? 주수익 중에 가장 큰 게 강의 수익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수주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골 내려가면 먹거리들이 많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 중반부터 40대가 넘어가면 그래도 어떤 일정 분야에 10년 이상을 경험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시골 내려가면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10년 이상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시골 내려가면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재가 있었네? 그럼 이런 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는 권유를 받게 되고요. 여주 관내에 있는 그 사업들을 수주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온파 힐링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그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하면 제가 해본 거 아니면 가르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정도는 돼야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창업 마케팅 쪽 강의를 할 때도 제가 24살부터 창업을 했던 그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SNS 마케팅도 제가 직접 파워블로거가 돼보고, 그리고 해외에 제가 물건을 직접 팔아도 보고, 그러고서 그걸 가르쳤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주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유튜브 쪽에 강의를 요청을 하시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아, 그럼 내가 빨리 개설해서 해보고 그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전원생활 한 지 한 2년차 됐으니까 전원생활 하게 된 계기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튜브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세요? 힘들어요. 가끔은 되게 외롭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저보다 지금 도시청각님이 훨씬 더 젊잖아요. 젊은 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은 영상 하나 그냥 뚝딱 찍어내서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적지 않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살짝 직업병이 올 수 있다고 안과 의사가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 전부터 녹내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눈 아파가면서 작업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이상하게 달리고 이러면 굉장히 슬퍼지고요. 며칠 동안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직업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아,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 4개나 갖고 왔어? 아담한 거 갖고 왔네. 맛있게 구워 먹자. 너무 연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다 탈 것 같은데요? 지금 탈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호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타진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언제 들어가는지 까먹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태우는 거거든요. 제 노하우는 뭐냐면, 하이 빅스비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오늘 오후 2시 10분 알람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이러고 딱 10분 정도 지나면 정말 맛있는 군고구마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총각님도 이렇게 하면 탄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그럼 지금 유튜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하고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나오는 수익은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100만 원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라 유튜브에 이렇게 집중을 많이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아이들 학원비를 벌 수 있을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통장에 딱 찍힌 금액이 한 63만 원. 달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걸 갖고 어떤 분은 야, 꽁돈 63만 원 찍히면 땡큐 아니야?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편집하면서 들어가는 이 공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차라리 진짜 쿠팡맨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3일만 뛰어도 60 받는데 왜?